생활 속의 작은革命, 트위터와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재열 시타인 기자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방송 이런 주류 미디어에서 이런 반응도 안 했는데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심지어 그 행동까지 하게 되는 이슈의 패자부활전, 뉴스의 패자부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트위터 얘기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블로그 경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블로그에서 조금 잘 나갔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쑥스러운데 제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재작년 촛불 집회에서 작년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한 1년여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쪽에서 무한도전식으로 표현하면 좀 1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나 그다음에 방문자 숫자도 그렇고 그 어떤 식으로도 하여튼 이 대한민국 블로거 순위에 이제 10위 안에는 이렇게 쭉 있었는데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 약간 좀 시사에 대한 이슈가 좀 꺾일 즈음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렇게 이 기간 가면서 시사적인 거에 되게 꺾이시더라고요. 그게 그냥 떨어지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만난 게 트위터였어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를 모집해서 했는데 제가 지금 트위터 팔로워가 한 15,000명 정도거든요. 제가 이제 쭉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뉴스 모형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그게 이제 제가 몸으로 체험해보니까 어떻게 느꼈냐면 저도 이제 처음에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출신이거든요. 아마 제 생각 여기서 아마 그런 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은 기자다. 그래서 예전에 언론사와 기자가 독점하던 뉴스 생산권을 시민도 기사를 쓰고 뉴스를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민 저널리즘이 출발하게 된 그 지점에 이제 오마이뉴스가 있었고 그게 딱 10년 전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뉴스 모형이 이렇게 발달하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 생산의 민주화에 있어서 좀 불완전 민주화였어요. 그게 이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시민 기자들이 오마이뉴스에 보내면 그거에 대한 편집권은 오마이뉴스가 행사를 하니까 그 뉴스 생산의 완벽한 민주화는 아니었죠. 사람들이 뉴스에 접근을 하되 그거에 대한 자리 배치나 평가는 이제 오마이뉴스의 내부에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모형이 이제 하나 생기면서 일반 어떤 시민들이 뉴스 생산에 이제 같이 참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05년 그 무렵에 등장한 게 블로그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가 이 시민 저널리즘보다 더 발전한 모형은 블로그에서는 그 블로그 글들을 다 보내면 메타 블로그에서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더 많이 추천하는 글 그리고 더 많이 읽은 글 그런 글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해요. 이 시민이 이제 기자이면서 데스크이면서 언론 사주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으로 뉴스 생산의 민주화까지는 이제 이뤘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2%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 유통의 민주화가 중요하거든요. 뉴스의 진짜 힘은 누가 만들어내느냐도 있지만 어떻게 유통되느냐, 그러니까 그 유통망을 얼마나 큰 걸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블로거들은 메타블로그에 되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타블로그에서 잘 먹히는 거 거기에서 이렇게 좀 통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가 이제 완전 파워블로거들의 산소호흡기가 되는 거예요.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리를 놓고 이렇게 추구받느라고 진짜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얘기보다는 저기에선 지금 어떤 게 지금 이슈고 그런 것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데만 너무 좀 이렇게 집중되는 거예요. 트위터라는 공간을 조금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대전에도 어떤 광장이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서울의 시청 앞 광장이에요. 서울광장이에요. 그 광장에 있는 광장이라는 공간은 그냥 그대로 온 거잖아요. 내가 그 광장에 편하게 이렇게 추리닝 입고 혹은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가서 자식이랑 이렇게 애들이랑 김밥 싸들고 풍선 들고 가면 소풍 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촛불 들고 가면은 집회 온 거잖아요. 광장은 그대로인데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트위터가 좀 그런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겪어본 이제 트위터. 트위터는 어떤 공간이냐면, 트위터는 아까 얘기했던 뉴스 유통의 민주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그 부분을 이루어주는 미디어예요. 140자로 뉴스가 다 전달 안 되지만, 근데 그 관련 뉴스를 링크하거나 관련 사진을 링크하거나 관련 동영상을 링크해서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RT라고 그러죠. 리트윗, 전달. 그걸 무작위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달의 이 사이즈는 그 이슈의 크기가 뭐예요? 전달하는 사이즈가. 나영미 사건이 조두순 사건이죠. 그때도 그날 밤에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알려야 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퍼뜨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그냥 그 이슈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누가 뉴스의 어떤 확산을 주동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의 판단들이 결합해가지고 큰 이슈, 작은 이슈가 결정되는 거예요. 최소한 트위터 안에서는. 트위터 밖에서는 신문 일면에 9시 뉴스 헤드라인에 나온 뉴스에서 이슈들이 주도되겠죠. 그런데 이 트위터 세상 안에서는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서로 전달한 뉴스가 주요 뉴스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게 온라인뉴스 모토라고 그랬는데 그게 트위터까지 되면서 이제 모든 시민은 미디어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일반 시민이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 뉴스 유통에도 관여해서 큰 뉴스, 작은 뉴스를 일반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모든 시민은 미디어다라는 이제 그 단계까지 가고 있다고 봐요. 세 번째가 또 있어요. 뉴스 생산과 유통과 세 번째가 제가 아까 이제 마지막 하자면 소비, 뉴스 소비자. 뉴스 소비가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어요. 스마트. 내가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 설정을 그게 점점 촘촘해지고 있어요. 트위터에서 아까 그런 자기가 팔로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리스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채널화 해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뉴스 소비가 스마트해지고 있어요.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지만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정보의 바다예요. 인터넷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보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필요 없는 정보 사이에 필요한 정보를 갈라내는 게 중요한데 그 정보 소비에 있어서 뭔가 계속 스마트해지는 걸 원하는데 그거에 이 가장 중요한 거죠. 트위터 이용하시는 분 중에 미국 IT 기업에 사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국내외 좋은 뉴스를 계속 자기 트위터에 올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을 팔로우하기 때문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좋은 뉴스를 계속 접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 나는 이제 전문가들이 끌어온 뉴스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뉴스 선별을 다 해가지고 끌고 온 거 보니까 제가 뉴스를 소비하는 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포털에 눈 벌거리 뜨고 이렇게 보지 않고 저는 좋은 뉴스만 골라보는 거예요.